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사장, 전무, 이사와 같은 임원진 계급이 있듯이 군대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이 있죠? 바로 장군인데요. 직업 군인들이라면 모두 다 어깨에 별 다는 꿈 한 번쯤 꿈꿔보기 마련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군이라는 직책은 60만 군인들 중에 단 400여 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극한의 희소성을 자랑합니다. 그 정도로 한 나라, 군대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장군이 되면 나라가 장군만을 위해 주는 달콤한 혜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38년 동안 군 생활을 해오신 고성균 장군님을 직접 찾아뵙고 장군이 되면 받는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978년 1월 30일부터 38년 동안 전투복을 입고 군생활을 하다가 2016년 1월에 전역한 예비역 소장 고성균으로 현재 고성균의 장군몽군이라 그러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뵈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이 군대 스토리가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조금 흥미진진한 내용들 아주 기대가 되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오셨을 텐데. 그래서 재밌어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장군이 되면 받게 되는 개쩌는 혜택들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전용 차량. 그 대령에서 장군으로 딱 진급하는 동시에 뒷 번호판에 그 성판이 달린 그 전용 차량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장군님께서는 혹시 어떤 차량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 당시 기준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을 하면은 그랜저 2000cc 급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 차가 없어서 제일 처음에 탔던 것은 임시로 SM5인가 하는 차를 배차를 받아갖고 탔었어요. 생각보다 검소한 그런 느낌 그것도 아닌가요? 뭐 감지덕지잖아. 요즘은 이제 달라졌어요. 전용 차량이 2018년부터인가 이제 3스타 이상만 전용 차량을 주고 나머지 장군들은 전용차 없이 신청을 해서 배차를 받아서 이제 타는 걸로 바뀌었어요. 차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다. 또 경력도 자꾸 줄어서 운전병도 없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줄었다는 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있을 때까지는 옛날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명령이 딱 났어요. 실제 다는 거는 내년에 달아요. 그 명령이 좀 일찍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통상 장군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멋있다.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중령 때 우리 과장님이 대령이셨는데 봤거든요. 퇴근 시간 되니까 갑자기 모르는 병사 한 명이 우리 사무실에 쑥 들어왔길래 너 뭐니? 그랬더니까 과장님 모시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육군본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누가 진급했는지 아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해줬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락이 와갖고 차 올려보내겠다고. 올라오지 마라. 나 오늘 참고로 야근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서 퇴근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관사로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처음 이제 그 차를 타봤어요. 그러면 이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는 저는 못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차는 그냥 반납하고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 거죠. 하긴 회사 노트북도 반납을 하는데 차도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아주 먼 과거에는 그런 걸 갖고 이제 뭐 사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공사 구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또 궁금한 게 그 차량 말고 일반인들은 사실 헬기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군대 안에 있으면 또 헬기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혹시 있나요? 있죠. 헬기는 뭐 장군만 타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이제 신청해서 탈 수 있는데 헬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함부로 이제 신청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짜 급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통상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다녀야 될 지역이라든지 시간이 바쁘고 이러니까 사단장들한테는 이제 헬기를 신청하면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제가 사단장 할 때까지만 해도 500MD라 그래갖고 조그만 그 비행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죠. 너무 작아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람에도 살짝 날릴 수 있는. 일부러 그거를 타는 것을 꺼려하는 장군들도 많았어요. 좀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넓지 않으면은 차량으로 통상 다니고 저는 이제 광주 전남을 다 책임지는 사단장을 했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으면은 부대를 지휘할 수 없어서 저는 이제 헬기를 많이 탔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0
900MD라 그러는 것을 안 타고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한 수리온이라 그러는 더 안정성이 있는 큰 그런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4위, 전속부관. 그 장군이 되면 전속부관이라고 해서 장군님의 신변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 연락 같은 거를 담당하는 그 이른바 비서 역할? 그렇죠. 약간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또 배정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계급, 어떤 방법, 어떠한 기준? 이런 걸로 이제 선발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속부관은 모든 장군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이라 그러는 부대를 책임지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이제 그 붙여주는 건데 별 1개나 2개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소위나 중위 그 다음에 이제 별 3개, 분단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뭐 대략 대위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별 4개 다른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소령. 왜 그러냐면은 장군 계급이 올라갈수록 관장하는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 좀 알만한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비서가 아니고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수행 비서라고 보면 돼요. 그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단장만 해도 비서실도 따로 있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사단장이 어디에 나간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신변 보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무 보조가 필요하니까 전속부관이 이제 같이 이렇게 수행해서 이제 다닌다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혹시 장군님을 보좌하셨던 그 전속부관과의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혹시나 있는지 한번 그거는 여쭤봅니다. 아마 전속부관을 했거나 전속부관을 썼던 장군은 다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각별할 것 같아요.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운전병이 앉고 그 다음에 부관이 앞쪽에 앉고 부관 뒤에 이제 뒷자리 있죠. 우리 사장님들 타는 자리. 그렇게 이제 가는데 요즘 같이 더울 때는 그 부관도 사람이니까 어제 잤어도 또 졸리거든. 근데 사실 그 졸면은 운전병은 얼마나 더 졸리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단장이 야 전속부관 졸지 마 이러면은 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죠. 운전병이 있는데. 운전병이 더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깨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의자를 잡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깨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장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깨면은 제가 이제 전화해요 전화.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인 전화. 척 전화해서 깨우기. 그리고 이제 너무 센스 있어서. 깨갖고 돌아보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좀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몰라요. 이제 또 그쪽 우리 부관들 입장에서는 에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3위, 장군 개인 관사.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그 장군들에게는 개인 관사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사가 좀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라고 소문에 의해 들었는데 그 사실일까요? 저택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공간이라 그래요. 공간. 그게 이제 저택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런 걸 아마 우리 군에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먼 과거에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집들이에요. 최근에 지은 집들은 거의 없어요. 오래전에 사실 뭐 땅값 걱정 안 하고 주변에 민가도 없고 부대밖에 없을 때 그 지은 관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그 뭐 원주에 옛날 일군 사령관이 살던 관사가 뭐 엄청 크다 그래갖고 유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새로 지으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룡대라는 곳에 가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사는 공간이 뭐 몇만 평이 건물도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계룡대라는 걸 지을 때 공무원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여차지 가면은 대통령이 내려가서 묵는 숙소로 그걸 크게 지은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안 가고 대통령도 안 오니까 비워둘 수 없으니까 육군 총장이 이제 그걸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괜히 군대에서 크게 지은 것처럼 그러는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부지가 일단 넓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어놨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공관병들도 그 관사에 거의 뭐 10명에서 20명 가까이 가득 있고 그게 옛날 얘기.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건물들도 많고 관리에 대해 소유가 많으니까 뭐 10명, 20명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뭐 2~3명씩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사단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주에 있는 그 31사단장을 했는데 공관병이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갖고 야, 그 공관병이 할 일 뭐 있다고 2명이 있느냐. 원래 1명 쓰도록 돼 있으니까 1명 빨리 들여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내려갔는데 하룻밤 자보니까 1명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한 5명 지금은 아예 없어요. 지금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왜 그러냐면은 공간이 부대 밖에 있는 거야. 부대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한 명 있든지 없어도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 사단장 공간밖에 없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민가가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밥을 부대에서 갖다 먹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으니까 공간병이 시장 바다가 해야 되거든. 그 시장 보러 나간 시간에는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군사 그 시설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명 다시 갖다 놔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공간병이 이제 없고 장군들이 직접 청소하고 바깥은 못하죠 사실은 예. 뭐 안에 청소하고 밥도 직접 뭐 챙겨 먹고 그런다 그래요 예. 2위 연봉.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소리 나는 연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확실하지가 또 않으니까 또 이 연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뭐 군 생활하는 동안에 연봉이 얼마인지 이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근무를 했고 정확하게 이제 뭐 얼추 1억이 넘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뭐 알 이유도 없었고 그거를 예. 근데 장군 돼갖고 뭐 갑자기 봉급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대령 달고 있다가 그 준장 별 한 개가 달았을 때 봉급이 뭐 한 10몇만 원 올라갔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 오른다기보다 좀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렇죠. 예, 약간 예, 요렇게 오르니까 이렇게 체감을 크게 하지 못하는 느낌이네요. 전역하고 난 뒤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자료를 찾아서 부대에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억 2천 정도 소장이니까 예. 그 정도를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이렇게 연봉으로 받았더라고요. 이제 아마 뭐 대장이라 해도 지금 뭐 1억 한 4, 5천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랑 또 별개로 또 이렇게 품유지비 같은 것도 그냥 그런 거 다 합쳐갖고 합쳐서 들어오는 예, 예. 게 연봉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그렇게,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1위 국립현충원 안장. 순국열사와 애국지사 혹은 뭐 대통령, 뭐 국회의장님과 같이 이제 국립현충원에 그 장군을 위한 묘자리가 있다고. 네, 맞죠? 맞죠. 당연히 이제 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거라고 봐야죠.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예. 근데 이제 혹여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장군 묘역에 널찍한 데 가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왜냐면 평수가 되게 크다고 그렇죠. 들었었거든요. 예. 과거에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전역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은 장군 묘역이 따로 있어서 예. 화장하지 않고 이제 매장을 해서 뭐 8평인가 돼갖고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비석도 대령 이하는 뭐 요만하다 그러면은 그 장군은 컸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도 나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죽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이 2013년도에 우리 그 월남전의 영웅인 고 최명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장군 묘역에 묻히지 않고 나는 옛날 내 전우들이 있는 병사 묘역에 나를 묻어주라. 그 원래 법으로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최 장군님 사모님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써갖고 우리 남편 거다 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평짜리가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 전부터 제 기억에는 대략 2005년에 제가 그런 업무 유사한 걸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케이 그럼 대전에 있는 장군 묘역이 꽉 차면은 장군도 똑같이 한 평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가 묘가 빨리 이제 그 소진이 돼갖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인가 그때부터 장군들도 똑같이 예, 일반 장병들 묘역에 같은 평수로 이제 매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좀 뜻깊고 예. 부러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들으니까. 그래서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곳이니까 이 국립묘지에 가서 안장된다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장군이 되면 받게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희 랭킹스쿨에서 이전에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받을 수 있는 희귀템이라는 주제로 그 삼점검이라는 걸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장군님께서도 그 삼점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 집 제 방에 있고요. 너무 신기해요. 장군 진급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사를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위임을 받아갖고 이제 줬었어요. 저희 때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전역할 때 되면은 이제 그걸 갖고 나오고 개인이 소장을 하는데 반드시 이제 경찰서에 가갖고 도검류 신고를 합니다.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혜택들 외에도 그 장군화 아니면 예, 그 예. 장군 약간 벨트 이런 그 착용하는 의상이나 신발에도 변화가 조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장군 그러면은 하여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다 변한다 그러는데 발끝에 변하는 것이 이제 소위 지퍼 달려 있는 장군화였는데 과거에는 그 장군화를 진급하면은 개인적으로 맞춰갖고 다 신고 다녔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피복 살 수 있는 쿠폰을 주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전투복, 전투와 같이 다 살 수 있는 주면은 그게 필요한 사람은 쿠폰 주고 가서 자기가 맞추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안 하는 맞추는데 거고. 안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훈련장에 나갈 때는 그거 신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신는 전투화 그걸 이제 신고 다녔거든요. 장군 이 요대라 그러는 것도 사용 안 하고 어차피 훈련 나갈 때는 일반 그 장병들 차는 탄띠 그걸로 이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혜택들 포함해서 실제로 장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거는 진짜 조금 의미가 있다 하는 혜택을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의미 있는 혜택. 그거는 저는 뭐 우리가 오늘 랭킹 순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장군이라는 그 두 글자가 갖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제 의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전 장군으로서 가장 큰 뭐 혜택 아닌 혜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또 사회적 책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장군님 이번 촬영 어떠셨나요? 아주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를 또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제가 몸담았던 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신 장군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군에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우리 장군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아까 채널 이름 뭐라고 하셨죠? 고성균의 장군 멍군.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